안녕하세요. 럭키송입니다. 예,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공지 드렸던 스터디 모집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영상을 만들까 했는데 뭐 사실 그것만 말씀드리고 끝내기는 조금 구독자님들도 아쉬울 것 같아서 탐방을 씹어먹는 주담 통화 컨텐츠를 만들어 봤습니다. 뭐 제가 주말에 조금 바쁠 것 같아서 사실 일찍 올리는 이런 것도 있고요. 그리고 일단 뭐 스터디 그 지원자가 총 5명이 지원해 주셨는데 이게 뭐 한 두세 분 정도는 이제 블로그도 이제 운영을 하시고 주식 공부에 이제 상당히 좀 관심 많으셔서 이렇게 그 지원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이게 참 애매한 게 이제 저랑 한 분 빼고 그 두 명 빼고는 다 지역이 이제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게 저도 이제 온라인으로만 스터디를 진행할 생각도 좀 있었는데 사실 제가 이제 온라인 스터디를 한 3번 정도 해봤는데 3번 다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. 그러니까 온라인이라서 그런지 이제 집중도가 좀 떨어지고 이게 좀 약간 지나다 보니까 나중에 안 볼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뭐 제가 그런 건 아니지만 책임감이 좀 오프라인에 비해서 이제 많이 부족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스터디 일단 뭐 지원해 주신 분들은 정말 감사드리지만 제가 이번 주까지 그 온라인이라도 스터디를 할지 좀 신중하게 고민을 해보고 주말까지 이제 개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. 이 부분은 좀 저도 이제 한번 선택하면은 좀 약간 길게 하고 싶어서 신중하게 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고요. 자, 그럼 오늘은 그 탐방을 씹어 먹는 주담 통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먼저 역시 이제 투자의 판단은 투자자 본인 책임에 있고 이 컨텐츠는 투자의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니고 정보의 확실성을 보장드릴 수 없고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없음을 공지드리고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. 예, 먼저 개인적으로 이제 낭만파 탐방 전성 시대는 끝이 났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 낭만파 탐방 전성 시대가 2000년부터 한 2010년까지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. 이 당시는 사실 탐방을 가면 주식 담당자께서 이제 있는 것 없는 것 다 퍼주던 시기였기 때문에 발품을 잘만 팔면 정말 값진 정보들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이런 시대였습니다.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대항해 시대에서 동남아시아까지 배를 타고 살아서 도착하면 후추를 헐값에 사와서 유럽에 이제 수백 배의 차익을 얻는 이런 무역과 비슷한 느낌이었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. 그러다가 이제 2010년 중반에 그 접어들면 A라는 기업이 이제 실적 발표 전에 애널리스트들에게 이제 실적을 공유했던 사전에 공유했던 이슈가 일어났고 이 사건을 그 시발점으로 이제 엄격하게 처벌을 받아서 그 이후부터는 이제 주식 담당자들도 이제 그 몸을 많이 사리기 시작했고 반면에 사업 보고서나 분기 보고서의 퀄리티는 점점 더 이제 수준이 좋아져서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에 IR 자료를 공지해 놓는 기업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사실 그 탐방을 굳이 가도 어, 분기 보고서를 그냥 읽고 오는 느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. 하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방은 가면 좋습니다. 그리고 거리가 멀면 멀수록 좋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그 지방에 계신 그 기업 그 주식 담당자 분들도 사람인지라서 이제 서울에서 이제 멀리까지 왔는데 이 정성이 갸륵하기도 하고 우리 기업에 관심을 가져줘서 이제 고맙다는 의미로 떡 하나라도 이제 더 쥐어주려고 노력을 하시기 때문입니다. 뭐 그렇다고 이제 미공개 정보를 주시지는 않으시고 아마 이분들이 좀 강조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. 그거를 좀 약간 잘 파악하면 아마 좀 약간 좋은 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무튼 탐방은 가보면 좋긴 한데 발품 팔아 얻는 정보의 질이 그 낭만파 탐방 그 전성 시대보다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이제는 이제 탐방을 가는 게 설레기보다는 탐방 가는 곳 근처 맛집에 사실 더 설레기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탐방도 그 막무가내로 이제 스터디가 안 된 상태로 이제 그 가는 탐방은 오히려 이제 그 주식 담당자들의 달콤한 IR에 설득이 돼서
주가가 이제 너무 그 고점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주담의 IR에 이제 설득이 돼서 오히려 이제 손실을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사실 탐방 가기 전에도 이제 기업 그 스터디를 충분히 잘 해야 될 것 같고요. 그러니까 어설픈 탐방으로 이제 귀가 얇은 투자자는 손실을 보기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탐방 잡는 방법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냥 뭐 제가 생각나는 대로 이제 몇 자 적어봤는데, 첫 번째로 일단 본인이 기관 투자자면 이제 상당히 수월합니다. 그 회사에 이제 전화해서 뭐뭐 자산운용사인데 기업에 관심이 많아서 탐방을 가겠다 하면 이제 웬만하면 일정을 잡아주는데, 그러니까 너무 늦게 잡히기도 하고 조금 까다로운 기업은 이제 이게 우리는 그 지금 탐방을 안 받는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근데 이럴 때 이제 기관 투자자라면 본인이 거래하는 그 법인 영업부 증권사 애널리스트를 쪼아서 어거지로 탐방을 잡아서 이제 애널과 탐방을 가기도 합니다. 그 애널리스트가 이제 그 기업 보고서를 쓰기 때문에 기업 담당자와의 소통이 더 수월하기 때문에 이제 뭐 매니저가 전화했는 데는 탐방을 거부했다가 애널리스트가 이제 그 보고서를 발간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애널리스트가 좀 사정사정하면 이제 탐방을 받아주는 경우도 있고요. 두 번째로는 이제 본인이 기관 투자자는 아니지만 스터디 멤버나 지인 중에 이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가 계시면 이런 분들에게 부탁을 해서 탐방을 같이 가는 방법입니다. 이것도 뭐 상당히 괜찮은 방법입니다.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일반 개인 투자자 신분인데 기업에 관심이 많고 주총도 참석해서 담당자 얼굴도 익히고 이제 소통을 많이 해왔다면 그 주식 담당자랑 통화할 때 그 일정 비는 시간에 이제 탐방 한번 가고 싶다고 이제 어필을 한번 해보시면은 사실 뭐 주식 담당자님께서 이게 그 그간의 이제 노력을 가상히 여겨서 탐방을 받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리고 네 번째는 사실 꼼수인데 주로 이제 전업 투자자들이 하시는 방법이고요.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명함을 그 모모 인베스트먼트를 붙여갖고 이제 이렇게 파갖고 자문사인 것처럼 이제 탐방을 잡으시더라고요. 뭐 자문사나 전문사무 운용사가 많아져서 이제 주식 담당자가 일일이 이런 걸 확인하기도 쉽지 않고, 뭐 사실 이게 나쁜 뜻을 갖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제 걸리면은 이제 조금 민망한 이런 거겠지만, 뭐 사실 근데 개인적으로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데 이렇게까지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. 그 개인 전업 투자자 중에서요. 그래서 이제 그 의지가 있으시면 사실 이렇게라도 좀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. 뭐 이렇게 그 몇 자 적어 보니까 사실 뭐 개인 투자자가 탐방을 뭐 사실 그 쉽게 가는 게 그 어려운데, 뭐 사실 그 의지가 있으면 또 가능한 부분도 있고, 근데 사실 저는 탐방을 꼭 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, 그래도 한두 번쯤은 이제 탐방 같은 것도 경험해 보시면은 이제 상당히 좋을 것 같아서 탐방을 한두 번 정도는 한번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 유능한 투자자나 이제 경험 많은 투자자와 함께요. 그리고 이제 탐방을 가셨을 때 팁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, 첫 번째는 이제 사전에 주담 통화를 조금 많이 해서 그 우리 회사에 이제 관심이 많은 투자자라는 것을 이제 어필을 하고 탐방을 가면, 이게 그 탐방 갔을 때 이제 형식적으로 이렇게 대하는 그 분이 계시고, 형식적이지 않고 조금 그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분도 있는데 조금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잘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탐방을 가서 이제 그 기업 설명을 듣고 온다? 이거는 사실 하수 중의 하수입니다. 그 기업의 이제 사업 내용은 이미 다 숙지가 되어 있고 질문지까지 만들어 가서 나름 이제 궁금한 거 위주로 이제 그 Q&A를 하면서 그 귀중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. 그러니까 이게 탐방 가서 이제 1시간 동안 기업 설명 듣고 10분 질의응답하고 온다? 이거는 사실 비상장 기업 그 비상장 기업은 정보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, 근데 상장사라면은 이제 그 많은 정보가 사업 보고서에 담겨 있고 이걸 정독하시고 질문지를 꼭 만드셔서 IR 담당자분이 기업 설명을 먼저 해준다고 했을 때, 저는 이미 이제 스터디가 충분히 되었으니까 질의응답부터 이제 하자고 말씀을 먼저 해보세요. 그러면 이제 IR 담당자분도 이분 좀 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갖고
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제 자세히 좀 설명도 해주시고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입니다. 그리고 뭐 중간중간에 이제 사담도 하면서 이 사담이나 농담도 하면서 이제 너무 딱딱하지 않게 이렇게 탐방을 가시면 원활한 소통이 가능할 것 같고요. 세 번째는 이제 주가가 안 좋을 때 탐방을 가는 겁니다. 사실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는 기업은 탐방을 대부분 안 잡습니다. 근데 이렇게 남들이 관심을 안 가질 때 탐방을 가면 주식 담당자분이 그렇게 친절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때 얻어낼 수 있는 정보가 더 많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주가가 신고가를 찍으면 사실 탐방을 잡기도 쉽지가 않고, 탐방을 간다고 한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주식 담당자의 달콤한 IR에 속아서 오히려 물리는 경우가 많아서 주가가 빠졌을 때 그 오히려 탐방을 좀 많이 가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불특정 다수의 탐방을 가는 것보다 일단 이제 그 내가 관심 있는 그 소수의 종목 위주로 꾸준히 탐방을 가는 겁니다. 이렇게 뭐 매 분기마다 꾸준히 탐방을 가다 보면 그러니까 어떤 시점에서 이제 기업이 변화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, 이 모습을 이제 그 투자자 중에서 이제 좀 빨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초과 수익의 기회가 되는 이런 거기 때문에 그 사실 관심 종목 위주로 탐방을 꾸준히 가는 게 개인적으로는 좀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근데 뭐 사실 이렇게 마치긴 했는데, 저는 요즘에 투자 설명서나 사업 보고서가 이제 워낙 그 디테일하게 나와 있고, 이것들을 이제 철저하게 이제 숙지해서 주담하고 이제 전화 통화를 좀 집요하게 소통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커버가 가능하다고는, 탐방을 가지 않고도 이제 커버가 가능하다고는 생각을 하는데, 그래도 이제 그 주식 담당자랑 마주 앉아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야기할 때 주식 담당자의 표정이나 억양 같은 거, 그리고 이제 회사의 분위기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그 좋은 기업이고 이제 탐방을 갈 수 있으면은 가는 게 이제 훨씬 더 좋다고는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이제 뭐 여건이 안 된다면 이게 충분한 이제 그 스터디와 주담 통화로 탐방에 이제 간 것만큼의 효과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, 그럼 이제부터는 슬기로운 주담 통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. 근데 사실 주식 담당자랑 전화 통화하는데 그 정답은 없습니다. 그냥 궁금한 거 막 물어보셔도 상관은 없고요. 근데 이제 조금 주식 담당자도 이제 사람이고 나름대로 이제 그 효율적으로 저희도 시간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한 것들을 그냥 그 뭐 좀 두서없이 나열해서 적어봤는데, 첫 번째는 이제 최소한의 에티켓은 좀 지키면서 이제 통화를 하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이게 뭐 주총 때도 이제 신세한탄이나 주가 빠진 거 원망 같은 거는 이제 좀 약간 시간 낭비라고 제가 그 지난 컨텐츠에서 그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, 뭐 주식 담당자는 사실 잘못이 없습니다. 그냥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일 뿐이고, 그러니까 이게 주담한테 신세한탄이나 주가 빠진 거에 대한 원망을 하기보다는 조금 약간 그 궁금한 거 위주로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주식 담당자도 사실 회사에서 이제 과장이나 차장쯤 될 텐데, 뭐 이렇게 이제 주주들의 신세한탄을 자주 들으면 그러니까 사실 현타가 오는 감정 노동자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최소한 에티켓을 지키면서 통화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질문은 금지입니다. 그러니까 뭐 주가가 왜 빠지나요? 주가가 얼마까지 갈 것 같아요? 뭐 실적 잘 나올까요? 이런 뭐 답이 없는 질문은 사실 좀 의미가 없고요. 근데 뭐 실적 관련해서 이제 여쭤보고 싶으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번에 컨센서스나 가이던스를 지킬 수 있냐, 뭐 전분기 대비 좀 성장이 가능하냐, 이렇게 좀 돌려서 한번 뭐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세 번째는 이제 아까 탐방 갔을 때도 제가 질문지 같은 거 만들어서 꼼꼼하게 질문을 한번 해보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습니다. 질문지를 만들어서 이제 꼼꼼하게 전화 통화라도 꼼꼼하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고, 가끔 이제 좀 전화 통화도 안 되고 귀찮으면 이제 메일로 질문지를 보내시는 투자자 분도 계신데, 일단 메일로 질문지를 그 보내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답장이 안 오는 경우도 있고, 이게 사실 주식 담당자도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메일로 보내는 거라서 오히려 이제 그 원론적인 대답만 담겨 있는
답변이 많습니다.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실시간으로 좀 통화해서 이제 그 궁금한 거 물어보는 게 더 효율적이고요. 그 네 번째는 아까 이제 탐방은 주가 안 좋을 때 많이 가면 더 좋다고 했는데, 전화 통화는 사실 주가 안 좋을 때만 하지 말고 이제 좋을 때도 연락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좋을 때 연락해야 냉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. 그러니까 주가가 오를 때 회사 칭찬도 이제 한번 하면서 주가가 오른 이벤트가 어떤 건지 확인 사살을 한번 하기 위해서 전화를 한번 해보시면, 뭐 사실 별거 아닌 이슈로 주가가 올랐을 때도 있고요. 이때는 좀 냉정하게 판단해서 파티에서 빨리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주가 좋을 때도 이제 연락을 좀 약간 종종 하시면 좋을 것 같고, 다섯 번째는 이제 그 뭐 아까 탐방이랑 또 이것도 비슷한데, 충분히 스터디를 하고 이제 그 연락을 해야 합니다. 그러니까 사업 보고서 이제 정독하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이제 궁금한 거 위주로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게 챗 GPT도 그 질문자가 질문을 똑똑하게 해야 이제 현명한 답변이 나오는 것처럼, 이게 주식 담당자가 이제 투자 포인트를 우리한테 이제 친절하게 일일이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. 뭐 내가 주식 담당자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고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좀 그 디테일하게 해야지 좋은 대답을 얻을 수 있고, 이게 주식 담당자도 이제 사람인지라 투자를 하지 않은 사람들도 이제 전화해서 이제 이것저것 물어보는데, 이 사람은 공부를 많이 했고 이제 우리 회사의 주주구나, 이런 인상을 받을 때 좀 더 친절하고 자세하게 이제 답변을 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그리고 여섯 번째는 뭐 주총에 그 시간이 되신다면 참석해서 얼굴도 한번 익히고 그 인사를 해서 이제 관계를 형성하는 건데, 주총 때 이제 질문을 많이 해야 이제 좀 어필할 수가 있습니다 또. 그리고 이제 주총 가실 때 좀 일찍 가시면 주담이랑 이제 인사하면서 이게 종종 연락드렸던 주주라고 어필하시고, 소소하게 이제 좀 약간 관계 형성을 하시면 나중에 이제 전화 통화하실 때 소통이 좀 수월해질 수도 있고요. 일곱 번째는 이제 꾸준히, 뭐 꾸준히라는 게 매일 연락하시면 안 되고 한 2주에 한 번, 두 번 정도 연락해서 그 나도 이제 그 회사를 팔로우업 해야 되고, 내가 이제 장기 투자자라는 것을 이제 주식 담당자분께 어필을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것도 뭐 사실 6번 주총에 가서 얼굴 익히는 거랑 비슷한데, 나는 우리 회사에 관심이 많은 장기 투자자임을 어필하고, 뭐 2주에 한 번 정도는 팔로우업 차원에서 연락을 할 법합니다. 근데 이제 매일같이 연락하면 오히려 이제 주식 담당자가 싫어하는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서 역효과가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여덟 번째는 이게 분기 보고서 나오는 날이나 이게 분기 보고서 그 나오기 며칠 전에 연락을 하면 이제 주식 담당자가 좀 민감해질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 이게 분기 보고서, 사업 보고서 발표 이후에 뭐 이런 것들을 정독하고 이제 궁금한 거를 정리해서 이제 연락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고요. 이게 주식 담당자도 이제 분기 보고서 나오는 뭐 날이나 나오기 전에는 괜한 오해받기 싫어갖고 이게 러프한 질문을 했을 때도 이제 조금 부담스러워할 때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굳이 이제 주식 담당자분 이런 신경 안 쓰이게 조금 약간 그 뭐 발표 이후에 전화한다고 해도 뭐 크게 달라지는 건 별로 없으니까, 뭐 이런 것들은 근데 굳이 신경 안 쓰시는 분도 계시지만, 뭐 어차피 곧 분기 보고서 나올 텐데 보고 연락하면 이제 주식 담당자 마음도 편하고 나도 이제 질문할 게 많아서 이제 더 좋은 것 같고요. 그리고 아홉 번째는 그냥 그 개인적인 거긴 한데, 그러니까 월요일 오전은 되도록 피해서 이제 저는 연락을 하는 편입니다. 그러니까 월요일이 사실 월요병도 있고 주간 회의를 이제 자주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시간입니다. 이건 뭐 모든 직장인들이 느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러니까 월요병이 일어나고 주간 회의로 스트레스를 가뜩이나 받았는데 아침부터 주주가 전화해서 이제 꼬치꼬치 캐물으면, 뭐 제가 주담이라면 이제 대충 설명하고 빨리 끊고 싶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월요일 오전은 되도록 피하고 이제 평일 점심시간 이후에 식사도 하고 이제 커피 한 잔 마시고 조금 긴장도 풀어지는 나른한 시간, 뭐 2시나 뭐 아싸리 이제 장 끝나고 한 4시쯤에 전화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. 뭐 이거는 근데 사실 뭐 저만의 그냥 방법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셔도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10번은
이게 그 가끔은 저는 그냥 주식 담당자 말고 영업팀이나 뭐 아니면 뭐 물류팀 뭐 약간 뭐 그 생산팀 이런 다른 부서랑도 통화를 가끔 합니다. 그러니까 이게 전화가 잘못 돌아간 척하면서 이제 그 이렇게 연락을 하는 경우인데요. 그러니까 회사에 이제 전화를 하면 이제 맨 처음에 안내 멘트가 나오고 이제 부서 직통 번호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그 IR 팀 말고 다른 팀의 직통 번호가 나옵니다. 근데 여기서 이제 다른 팀을 입력을 하고 다른 팀 분이 이제 그 전화를 받으면 전화가 잘못 돌아간 척하고 이제 영업팀이나 이제 생산팀한테 그 통화를 해서 IR 팀으로 연결을 했는데 이쪽으로 잘못 걸린 것 같다. 근데 이제 받으신 김에 말씀 좀 물어도 되겠냐 이런 식으로 이제 궁금한 걸 물어보시면 뭐 사실 뭐 아무 생각 없이 답변을 해주시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주식 담당자님의 말씀을 크로스 체킹하는 것도 가능하고 좀 더 이제 디테일한 답변도 얻을 수 있습니다. 이것도 한번 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러니까 11번째가 이제 사실 저는 가장 중요한데 주식 담당자의 말을 너무 믿지 말자입니다. 그러니까 주식 담당자는 항상 회사 편입니다. 그러니까 이게 악재가 있어도 별거 아닌 척, 호재가 있어도 덤덤한 척 이런 훈련을 상당히 이제 많이 받으신 뭐 베테랑 분들이시기 때문에 이게 사실 뭐 팩트 위주의 답변은 물론 믿으셔도 되겠지만 그 주식 담당자 분들의 뭐 생각이나 의견, 뭐 향후에 대한 전망 뭐 이런 판단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. 이거는 사실 그 객관적인 게 아니라 이분의 주관적인 거고 이분은 회사 소속이기 때문에 회사의 우호적인 대답 위주로 하는 경향이 많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주담이 이제 올해 실적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이제 올해 실적 그 좋을 걸 판단해서 이제 투자를 했는데 사실 안 좋은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고 아무튼 그러니까 주담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걸러서 잘 판단하셔야 되고 팔로업을 계속하면서 이제 내가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예, 이렇게 뭐 지금까지 그 제가 지금 그냥 뭐 생각난 부분을 뭐 두서 없이 적어봤는데 뭐 이게 더 많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구독자님들께서도 이제 보시다가 추가할 내용이 있다면 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. 예, 오늘도 이제 좀 이렇게 가볍게 컨텐츠를 마쳤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댓글 부탁드리고 예, 항상 감사드립니다. 예, 감사합니다.